독도의 주제명을 변경하려는 미 의회 도서관의 움직임은 당시 토론토 대학 동아시아 도서관의 한국학 책임자였던 김하나 씨가 공론화시켜 막아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김정현 교수는 세계 54개국 국가 도서관에서 독도를 어떻게 표기하고 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주제명이 독도로 표기된 책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도서관의 주제어가 독도나 톡 아일랜드가 아닌 리앙쿠르로 표기되는 것은 민감한 문제입니다. 몇몇 주요 국가 도서관에서는 다케시마와 병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정현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독도와 다케시마를 병기한 곳은 모두 147건으로 전체의 5.9%, 독도, 다케시마, 리앙쿠르까지 병기한 곳은 전부 4건이었습니다. 지명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전 세계 지명을 다루는 위원회거든요. 사실은 거기에는 리앙쿠르로 코리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회도서관에서 내세운 명분은 지리위원회의 명칭과 통일시하려고 바꾼다는 그 변명이 있었던 거죠. 미국 지명위원회는 1890년에 설립된 연방산하기구입니다. 미국의 국내외 지리 용어를 결정하는 곳으로 독도의 공식 지명을 리앙쿠르 록스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리앙쿠르 록스 뒤에 관할 국가를 표시하는 지리 한정어는 사우스 코리아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책 제목에 다케시마가 있던, 책 제목에 리앙쿠르록이 있던 주제명을 톡 아일랜드 코리아, 그건 엄청 고무적인 거죠. 쉽게 말해서 그 어느 나라에서 관할하고 있느냐 하는 그 국가 명칭, 그걸 지리 한정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톡 아일랜드하고 갈로 속에 코리아라고 붙이면 이것은 한국에서 관할하는 독도라는 섬이다. 근데 그렇게 돼 있으면 좋은데 또 일부 그 주제명에는 그냥 독도는 표기가 돼 있는데 갈로 속에 지리 한정어가 없는 주제명도 꽤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죠. 그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그 분야입니다. 독도의 관할 국가를 나타내는 지리 한정어.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는 한국으로 표시하고 있지만 스페인을 포함한 16개국에서는 지리 한정어를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리 한정어를 한국과 일본으로 병기한 국가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 같은 나라가 독도하고 갈로 속에 뭐라고 표기되어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일본 두 나라를 동시에 표기를 해놨더라고. 며칠 전에 보니까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그 말은 독일 사람들, 적어도 독일 도서관에 목록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독도는, 우리가 말하는 독도는 한국이나 일본이 동시에 관할하고 있다. 그런 개념 아니겠어요? 그 우리 용납할 수 있겠어요, 그거? 독도의 이름을 리앙쿠르 록스로 표기하는 것, 지리 한정어를 한국과 일본으로 병기하는 것. 이러한 태도는 언제라도 더 힘있고 자신들에게 이익을 주는 쪽에 손을 들어줄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자, 우리 동남아 국가들을 한번 봅시다. 동남아 국가들 같으면 우리나라도 물론 아주 친밀하지만 일본하고도 친밀하겠죠. 자, 그러면 베트남도 있고 말레이시아도 있고 이런 나라들이 다 이거를 독도라고 표기를 할까요? 다케시마라고 표기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일본이 로비를 하겠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책도 제가 보니까 일본에서 발행된 책은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한국에서 발행된 책은 독도로 표기하고 그런 나라들도 꽤 있다는 거죠. 독도라는 지명과 지리 한정어라는 데이터는 국력과 외교력에 따라 언제든 뒤바뀔 수 있을 만큼 위태로운 상황은 아닐까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게 현재 우리가 실효적 지배하고 있는 게 한국인데, 그럼 한국에서 주로 많이 부르는 이름이 독도인데 독도 아니면 톡 아일랜드 코리아를 해야 되는데 리앙쿠르 록스 코리아를 했다는 거는 리앙쿠르 록스 저편 할 수도 있었겠죠. 태극기가 휘날리는 우리의 땅을 안심하고 바라보는 동안 데이터 세상 속 독도도 평화로웠을까요?
일본의 집요한 준비와 전략 속에 독도를 둘러싼 데이터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